나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여 년간 이어진 성폭력, 그중 4년의 기억은 지워졌습니다. 그것이 정신과 용어로 해리현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기억은 계속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다른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서류 속 글자들에서 갑자기 내가 겪은 일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친족 성폭력 생존자라고 밝히면 당황해서 외면하거나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제 삶은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멀쩡한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수치는 가해자에게 돌려주고 이제는 내가 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광장에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하고 진실을 밝히는 행동을 하길 원합니다. 네, 푸른나비님께서 친족 성폭력 생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만 배웠지만 되게 단단하고 용기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푸른나비님은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 말하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말하기 안에는 너무 여러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이 있고 또 분노도 있고요. 또 이 사회에 부정의한 것에 대한 고발도 있고요. 또 다른 생존자에게 말을 거는 그런 다정한 위로, 용기, 연대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이라는 게 1차 안전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1차 안전망에서 성폭력을 경험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더 그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피해가 계속되면서 또 더 고립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서도 전체 상담 중에 10% 그리고 아동 청소년 상담 중에 35% 정도가 가족 내 성폭력이에요. 가족은 사랑해야지, 서로 아끼는 존재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여전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는 55.2% 정도가 그 일을 겪고 나서 10년 후에 처음으로 그 일을 상담한다. 이런 통계를 저희가 집계하기도 했어요. 네, 아까 푸른나비님께서 사연에서 말씀하신 그 친족 성폭력 그 생존자분들의 광장이 꼭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성폭력이라는 답을 듣고 나서야 나한테도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따라갔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남자들이 널 쉽게 볼 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았더라면 별거 아닌 일이 될 수 있었던 그 일은 내 인생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기에 그 일을 빼놓고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몸이 다쳤으면 다쳐서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힘든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트라우마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하은 씨를 비난을 한 걸까요? 성폭력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길래 저길 왜 따라가? 이런 얘기하는 거 배우님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 말은 틀렸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잘못된 말이야. 그 말은 하지 마. 그 말은 이래서 틀린 말이야. 라는 말은 훨씬 적게 들어본 거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배워본 적도 없고 연습해본 적도 없는 여전히 가해자의 언어에 좀 익숙해 있는 사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은 씨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신 거잖아요.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혹은 외모가 더 예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걸 거야. 젊은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걸 거야. 이런 식의 성폭력에 대해서 가진 어떤 편견, 이런 사람들의 의심, 이런 걸 통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성폭력 피해자들은 내가 이거 성폭력 맞을까? 그 통념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비난을 받을 거야, 의심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피해라고 말해야겠구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큰 폭행 협박이 있을 때 성폭력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극적인 합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이고 이런 것들이 성폭력이구나라고 개념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성폭행이냐, 뭐 증거를 내놔라, 뭐 피해자 말만 어떻게 믿냐라고 하면서 이제 2차 갈성의 어떤 말들이 여전히 되게 많잖아요. 가해자가 아무에게도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해를 대부분 하기 때문이에요. 피해자 스스로가 고발자이자 제보자이자 목격자가 되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를 의심하지만 피해자의 말이 그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말 하나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격, 오해와 음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문의 편지를 통해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를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지만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그 기억이 떠올라 힘들어할 때면 어머니는 안 좋은 기억에 빠져 있으면 너만 손해야. 맨날 과거에 붙잡혀 살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정신과에 가고 싶다고 해도 네가 알아서 가든지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픔은 가족들에게 외면받은 듯 했고 어머니조차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혼자구나, 날 지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안나님은 정신과 치료와 이제 상담센터를 병행하시면서 다른 생존자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서서히 회복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성폭력은 신뢰라는 게 깨졌을 때 피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관계라는 게 있고 이 모든 믿음 체계가 무너져서 생기는 그런 외상 그리고 후유증 그런 피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성폭력 피해를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통제감, 사회와의 약속, 이런 게 회복되면서 성폭력 피해는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주변의 지인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그 사람의 말하기를 좀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넘어서 이 경청이 그랬구나, 되게 힘든 얘기 해줘서 고마워,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저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기록하시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떠오르는 것들, 그때 기억나는 그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기록하시는 거가 필요하고요. 2번째는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에 초기에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라. 전화번호를 같이 찾아서 건네준다든지 이런 정보를 얘기해 주시는 거, 이 2가지는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7년에 UN 위민에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행동 5가지 이렇게를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현장에서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말했더라면, 톡방에 뭐가 올라오면 이런 얘기 불편해, 이런 거 올리는 거 불편해, 혹은 이렇게 짧게라도 재미없어, 이렇게라도 올렸으면 한 번 제지가 되면 많은 성폭력은 아마 숫자로는 되게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걱정해주는 것처럼 야, 너 어디서 그런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신 생존자 여러분들의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하기에 저도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서 치유자로 변화를 꿈꾸고 계시는 민지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민지 씨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상담 선생님께 그 말을 듣는 순간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분노하며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한마디가 저를 살린 것처럼 저와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우리 사회의 수많은 성폭력과 성차별들을 근절시키고 싶습니다.